자, 오늘 우선 무기자로 몸을 좀 녹이면서 얘기 좀 해봅시다.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도 며칠 안 남았지? 아, 그러게요. 어제 시절에서 크리스마스 하는 설레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좀 무덤덤해지는 게 가끔씩은 좀 그래요. 이제 겨울에 대한 추억들이 이제 사라지는 것 같아요. 자꾸 잊혀져 있어요. 그렇죠? 유년기, 소년기, 청소년기 이때는 겨울에 대한 추억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결혼하고 나서 이런 데는 별로 없어요. 옛날에 그 캐럴송이 항상 12월 되면 있었죠. 이렇게 리어커에서 혼자의 캐럴송이 나오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몇 장을 보내느냐 CD인가? 그거 있었잖아요. 그 약간 좀 재미난 것도 있고 팝송으로 나오는 크리스마스도 있고 맞아요. 구세군 그게 그것도 있어. 그거 다 없어졌어 요새. 그래요? 네. 그 캐롤송 그런 거 어째 별로 안 들리고 요새는 좀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많이 상박해졌어요. 오히려 코로나를 넘어서려면 더 오히려 그런 캐롤송 같은 거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좀 분위기를 띄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다 그냥 집안에만 틀어박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겨울이 오늘도 지금 눈이 아침에 왔고 요새 눈이 자주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이 겨울에 관한 그 시들이 네. 그 황원진 시인께서도 그런 걸 많이 접했죠? 나도 지난번에 그 시 하나 썼어. 내가 우리 카톡방에 전주방에 올려놨잖아요. 근데 그 청마을에서 이렇게 밤에 가는데 제가 눈이 팍 내리는 건데 너무 이게 막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저번에 연말에 송년회에서 막 이렇게 불 펴놓고 있었잖아. 그런데 그때는 눈은 안 왔잖아. 근데 이제 그게 오버랩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여기 지금 그 화촉불이 여기 피어있고 눈이 내린다고 너무 멋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거기에 대한 시간도 나오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래서 쓴 거예요, 그 시가. 시간이 떠오르시군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보면 시가 이렇게 시가 나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시가 마음속에 딱 나하고 한 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고 내가 아무리 시를 쓰고 싶어서 시를 쫓아도 그렇지. 시가 나를 멀리할 때가 있잖아요. 시상이 떠오르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시인들이 마음속에 나름대로 이제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런 어떤 작은 감성 하나하나가 시상이 되고 또 시로 탄생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모자로 시인님, 우리 세종 시향의 동의 시집에 좋은 글 작품 제가 한번 봤는데 요번에 두 편이 있더라고 보니까 있는데 한 편은 집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1년 됐는데 겨울에 돌아가셨거든. 2월달에 돌아가셨는데 원래 이분들이 그 경북 예천이라는 곳에서 사시던 분인데 원래 현재 선산도 거기 있어요. 오래 사시다가 저희들 어릴 때 다 이제 대구로 다 이사를 갔는데 선산이 있으니까 이제 돌아가시니까 여기 이제 장지가 있었는데 다 부모님들 다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자식에 굉장히 헌신을 많이 하셨는데 묻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장례식 치르고 또 가잖아요. 가면서 이제 떠오른 지상을 갖다 적어 놓은 거고 그거 한번 낭독해 보시죠. 이거 못 불렀는데 소설이 내리고 소백산 뜻자락에 눈물을 남겨두고 저녁 노을 따라 하늘 가신다면 산전밭 늙으시며 한평생 자식 걱정 겨울의 끝자락에 서서히 내리고 오늘따라 소쩍스는 왜 이렇게 슬피 우는지 이거 눈물 나는데 저도 눈물 나려고 해요. 저 산 너머에 그리움 남겨두고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하늘 가신 어머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평생 자식 걱정 겨울의 끝자락에 서서히 내리고 오늘따라 부모세는 왜 이렇게 그리웁게 웃는지 이게 참 그 마음이 정말 똑같을 거야 아마 우리 정도 연배 되면 부모님들 고생 많이 하셨죠.
그 이미지가 다 이렇게 그려지네. 예, 선상에 소백산 끝자락 좀 있어요. 여기 소백산 끝자락이. 저는 이제 되게 사진을 찍고 거기에 감정을 이렇게 나타내는 이제 디카시라는 것을 접해보고 나서 제가 먼저 딱 쓴 게 재작년쯤에 썼는데, 겨울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진짜 많이 왔어요. 한 거의 10cm 정도 이상 집에. 근데 바깥에 나갔더니 그 테이블 위에 이렇게 쌓여있는 눈을 딱 보는 순간에, 이게 원래 디카시라는 게 순간 포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순간적으로 포착해서 거기에 촌철살인으로 딱 감옥을 쓰는 거기 때문에, 백설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테이블 위에 딱 사각 창판 위에 있었던 그 눈을 딱 보자마자 백설기. 제가 그렇게 어머니 생전에 백설기를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하지만 백설기를 자주 해주셨거든. 그걸 보는 순간 엄마가 생각나고 백설기가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시를 써갖고 그걸 아주 입선도 했는데, 어떤 대회에서 거기에 그 구조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우렁니 요즘 통 소식이 없으시더니 간밤에 백설기 한 판 놓고 가셨네.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나 눈물이 나잖아요. 어머니니까 그래서 이게 하여튼 누구한테도 이 겨울은 눈은 다 어떤 뭔가 추억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하여튼 이런 겨울에 대한 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저도 이제 여러 시편들을 찾아보고 생각을 해보니, 겨울이 삭막하다?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시상의 모든 작품들의 거의 대다수가 보면 겨울에 관한 시인데 분명히 우리는 혹독하고 추위 이런 걸 생각했는데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럴까요? 글쎄, 나도 겨울이면은 이상하게 뭔가 시가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시가 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눈이 내리는 걸 보면은 평하다 같은 무슨 시든지 써요, 겨울에. 그래서 나도 이번에 우리가 이제 겨울시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해서 찾아보니까 다른 시인들도 겨울에 쓴 시들이 아주 좀 깊이가 있어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난 떠오르는 게 이제 백석 시인의 나타샤와 당나귀. 그렇죠. 그 시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다가오잖아요. 겨울 되면은 눈이 폭풍이 내리고 나타샤가 아니 어렵다. 너무 그 시가 진짜 우리한테 좀 이미지가 있고, 또 내가 다른 시 중에 또 오늘 아침에 새벽에 봤는데 그 박노의 시인이 쓰는 그 시가 있어요. 그래, 그 시도 너무 좋은 거야. 이거 내가 조금만 읽어줄게요.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에게 겨울이 없다면 무엇으로 따뜻한 포옹이 가능하겠느냐? 무엇으로 우리 서로 깊어질 수 있겠느냐? 이 추운 떨림이 없다면 꽃은 무엇으로 피어나고 무슨 기운으로 향기를 낼 수 있겠느냐? 너무 좋잖아요, 이 시. 그러니까. 방대 시인 시 보면 참. 너무 이게 절절한 가슴이 들어와 닿잖아요, 이게. 겨울이 추면 추울수록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봄을 기다리니까. 나타난 봄을 항상 기대하고 겨울을 생각하는 거니까 더 멋있는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겨울이라고 하는 그 차가운 추움, 이거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으로 사람들은 더 겨울을 따뜻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본능적으로 이렇게 추우면 누군가를 안고 싶고, 그렇죠. 함께하고 싶고, 어떤 정서적인 것들이 겨울을 더 따뜻한 시로 만들어주는. 1년에 4계절 중에 겨울이 길기도 하지만 무슨 밤이 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곧 다시 얘기한다면 사색의 시간이 많다는 거 아닌가, 사유하는 시간이.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하면 또 눈이 빠지지 않잖아요. 비바람 이런 얘기 전혀 안 나오잖아요. 폭설 아니면 눈, 그러니까 눈도
그 너무나 좋은 시들이 많죠. 안도현 우리 연탄재 시 그런 분의 시도 상당히 와서 닿는 게 많잖아요. 그러고 시 좋죠. 예. 예, 너에게 묻는다 이런 거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안도현 시 중에 이것도 좋은 시가 있어요.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눈발이라면. 눈발이라면. 네. 그래 있어요.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의 붉은 깊은 상처 위에 돋는 새살이 되자 뭐 그런 거. 그리고 거기에 또 나오잖아요. 그 짖는개비가 되지 말고 낮은 곳에 내리는 한방울이 되잖아요. 아 맞아 그렇네. 그 짖는개비는 그 별로 의미가 없어. 네. 오히려 귀찮아. 근데 한방울은 따뜻한 느낌이 오니까 이 사람이 낮은 곳에서 오라는 거죠. 그 한방울이 낮은 곳이 어디예요? 춥고 외롭고 못 사는 어려운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한테 한방울을 내려다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겨울시는 되게 그 포용력이 있어요. 맞아요. 따뜻하고 포용력이 있어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추운 겨울인데 마음은 항상 심상은 따뜻하고 그게 그 추움이라는 게 이제 우리 인생의 고통, 돈의 뭐 어려움 이런 거하고 이제 연결되잖아 바로. 맞아요. 전 며칠 전에 그 연동면을 가는데 그 이렇게 다리를 지나가잖아요. 미운천이죠, 우리가. 그 가는데 눈이 왔거든요, 그날도. 근데 어린 시절에 제가 거기서 썰매를 타고 있는 거예요. 오, 그쪽이 되기세요, 그때? 아니 그렇지 않은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 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면서 그 저곳에서 그 어린 정서에서 이렇게 깔깔깔 웃고 있는데 지금의 나는 왜 센스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루시아 시인의 시 중에 그 눈 위에 쓰는 겨울시라는 시 아세요? 여기는 어떤 시냐면 누구는 종이 위에 시를 쓰고 누구는 사람 가슴에 시를 쓰고 누구는 자체 없는 호봉이 되고 시를 쓴다지만 나는 12월에 눈 위에 시를 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나의 시. 근데 이 시를 보면서 저 되게 공감이 갔던 게 저는 그럼 어디에다 시를 쓸까? 저는 보니까 시린 가슴 위에 시를 쓰는 사람. 너무 멋있네. 시린 가슴 위에 그럴 때 시를 가까이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쓴 시도 저한테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쁨이나 뭔가 충만할 때는 그런 느낌을 잘 받지 못하다가 좀 쓸쓸하고 정말 시일 때 그래서 겨울시가 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 상당히 역설적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시 보면 겨울 새벽기를 가면 한 60년 정도 살다 보니까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많잖아요. 어려움도 있고 뭐 첫사랑도 생각나고 시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면서 지나간 세월들을 다 뭐 요약했다 그럴까. 그래도 뭐 아직도 좀 희망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됐는데 또 길기는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래요. 겨울 새벽길 긴긴 겨울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기어코 새벽은 오고야말로 나 혼자 걸어가는 아무도 없는 겨울 새벽길 새벽 천바람에 마른 잎 흩어지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여울지는 지나온 삶의 어렴풋한 흔적들 열들의 여기는 점점 멀어져가고 발길을 재촉하는 새들의 지적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지 무슨 큰 것을 바라지도 않아 소소한 일상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도 너무 큰 욕심인가 먼 데서 들려오는 어둑한 기적 소리는 아련난 지난 세월의 서러운 그 느낌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아픔들이 서러운 눈물 되어 소리 없이 흘러내리고 갈 길을 잃어버린 내 영혼의 안식과 내 지친 세월의 발걸음을 위하여 이제는 머물러 쉬고 싶다 내 영혼의 안식처에서 이제 많이 지쳤는 거지 이제 그 되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쓸쓸한 그 인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끝이 없잖아요. 이 겨울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추위 그런 데에서 우리가 이제 인생의 고통, 역경, 어려움 그런 거를 이제 같이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만 우리가 주저앉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뭔가 희망을 가지고 역설적으로 뭔가 다른 또
좋은 어떤 정신세계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육사 시인의 절정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육사 시인이 뭐죠? 그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렇게 표현해. 겨울을 강철로 된 그러니까 무지개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나한테 이제 희망스러운 있는 미래를 이렇게 생각해내는 거죠. 국가의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무지개라는 건 희망이고 강철인 건 단단하니까 절대로 꺾이지 않는 그 의지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해갖고 굉장히 특이한 의미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한참 절망 속에서 거기 절망에 주저앉고 뭔가 희망을 찾는 거죠. 시인들의 마음이 거기에서부터 좋은 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특이하게 그 겨울은 사계절 중에 마지막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1년의 네 번째 계절인데, 이 겨울에 그 뒤에 갖다 놓은 거를 이 조물주가 창틀에 갖다 놓은 게, 그리고 꼭 눈이 오니까, 눈은 덥잖아요. 덥는다는 것은 저는 용서와 화해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눈이 다 덮어버리면 사람이 그때는 굉장히 이제 모든 마음이 정화된다 그럴까? 약간의. 근데 그러면서 또 기다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봄이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여튼 겨울 시들이 이 따뜻하고 좀 감정이 굉장히 포용력 있게 전개되는 것은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눈이 덮어버리잖아요. 근데 가끔씩은 내가 살면서 내 인생에서 덮고 싶은 순간들이 있죠. 그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눈이 오는데 덮고 싶은데 이 눈이 녹아서 사라지면 덮여질까? 그때 또 다시 보일 텐데 그럼 난 어쩌지? 막 이런 고민을 가끔씩 있고. 우리 그 시심은 내가 보기에 어떤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그런 감정에 있어 우리가 느낄 때 시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뭐 광활한 땅을 본다든가 대지, 그러니까 뭐 사막을 본다든가 우리가 또 아니면 원시림 속에 들어갔을 때 그걸 자기가 평소에 느끼지 못하던 감정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이 눈 덮였을 때도 그렇거든. 보통 평소에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 있다가 눈이 싹 그냥 덮어버리면은 그 지저분한 거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싹 덮여버리니까 뭔가 우리가 그 시원의 세계를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걸 보고 용서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잘못과 모든 다른 사람에 대한 뭐 생각들, 비난 이런 거 다 덮어버린다. 용서? 그렇게 생각해요. 용서와 화해의 감정도 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경화 시인께서 쓴 겨울이라는 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참 괜찮아서. 겨울, 조경화. 침묵이다. 침묵으로 이어지는 세월. 세월 위로 바람이 분다. 바람은 지나가면서 정박한 노래를 부른다. 듣는 사람도 없는 세월 위에 노래만 남아 쌓인다. 남아 쌓인 노래 위에 눈이 내린다. 내린 눈은 기쁨과 슬픔, 인간이 살다 간 자리를 하얗게 덮는다. 요즘 젊은 MZ 세대들이 노래 부르는 가사 잘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 조동하기 때문에 가사들이 지금 생각하면 가사 하나하나가 시적인 가사들이 너무 많죠. 시죠? 그 가사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겨울에 대한 노래로 나온 그 가요라 그러나 많잖아요. 많죠. 예를 들어서 뭐 박인희 씨가 부르는 겨울바다라든가 이런 거 하나하나 요즘 이렇게 옛날에는 가사를 의미 안 했는데 미은아 노래 겨울장미. 그러니까 가사를 다시 이렇게 한번 보면은 시 같듯이 요즘 보면은 저는 안동역에서 좋아하는데 안동역. 시에 역시 유명한 시잖아요. 그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그 안동역에서 정말 기다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그냥 기다렸잖아. 1시간이. 첫눈이 오는 날 만나자는 만나자는 거. 첫눈. 그 옛날에 우리 연애할 때 왜 첫눈이 오면 만나자. 그 자리에서 만나자고 그러죠. 언덕계기가 12서 12 진성지 12 있나요? 만들었잖아. 그게 하네. 그러니까 원래 시였는데 시에다가 작곡을 한 거고
그 CD인가 아니면 CD로 노래비. 아, 그 노래 때문에 괜히 안동역에 가고 싶고 그러니까. 서울역 가고 싶고 예측 생각하면 제가 추억을 또 만들어보고 그런 곳이 노래가 있어요.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의미를 부여한다는 게 맞아요. 네, 방법이 많이 커졌어요. 경상북도 도청이 여기 충남도청은 홍성으로 왔잖아요. 이제 안동하고 예천이라는 곳 중간에 우리 선산에서 한 2km 좀 떨어졌는데 도청이 오면서 두 지역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좀 해가지고 노래비도 만들고 뭐 열심히 노력하는. 나태주 시인 시를 보면 왜 밤이 되면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밤이 길어지잖아요. 날 짧아지니까 낮이 더 짧아졌습니다. 그대를 더 많이 사랑해야겠습니다라는 시구절이 있는데 그 시를 이렇게 보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인생이 또 저물어가는 이제 연세가 되셨잖아요. 그분들한테는 또 낮이 더 짧아지고 또 겨울 되면 또 낮이 짧아지고 또 우리 인생을 노년을 또 겨울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대를 더 많이 사랑해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짧은 그 한마디가 굉장히 또 정말 내가 지금 그래도 조금 낮이 길 때 더 많이 사랑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공감이 되더라고요. 시 얘기하니까 그냥 되게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행복하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생각나는 거 이종용 씨가 부를 너 그노래라는 노래. 이거 너무 겨울 얘기 좀 나오잖아요. 그 가사도 옛날에는 그냥 따라 불렀는데 요즘 가사를 넘겨보니까 시어 같아. 옛날에는 가요도 그냥 가사를 막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상당히 좀 통하는. 지금 그 조필의 그 겨울을 찾지. 그러니까요. 어제 그 노래를 좀 들었거든요. 그 노래를 색스폰 연주 들으면 눈물 나요. 우리 그 시인들이시니까 좋은 노래를 좀 많이 만들어서 작곡 좀 한번. 이게 듀음곡을 가면은 있죠. 시인들 많죠. 시비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생존해 있는 분이 계시거든. 대진아 씨가 부르는 사모곡이라고 있어요. 사모곡을 노랫말을 만드신 분들이 지금도 아마 충주에 살고 계신 건데 그해 가장 아름다운 노래말로 뭐 상 받고. 겨울은 뭐다. 이걸 한번 들어가면서 한 번씩 얘기해 주세요. 나는 지금 생각나는 겨울은 마음의 불꽃이다. 마음의 불꽃. 뭔가 이렇게 잔잔하면서 그 속에 봄을 기다리는 불꽃이 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이 봄이 이 겨울이 가면은 뭔가 봄에 뭔가 새롭게 뭘 했다. 뭐 이런 그 불꽃을 품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저는 겨울은 화해다. 이렇게 뭐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역시 화해일 것 같아요. 나와 나 자신한테도 화해고 내가 남한테도 화해고 또 남이 나를 또 용서하고 화해로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뭐 그런 거. 그 자연하고 나하고 이제 최적점에서 서로 화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글쎄, 겨울은 한 인간이 좀 성숙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겨울을 인구의 계절을 거치면서 인간들이 성숙해지듯이 겨울이 지나야 따뜻한 봄을 맞이하지. 겨울을 제대로 못 지난 사람은 봄을 맞이할 자세가 안 돼 있고 봄을 제대로 봄이 좋은 줄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렵네요. 저는 여운과 여배. 여운과 여배. 정말 새로운 봄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뭔가 삶에 여백이 필요한데 그 여백을 만드는 시기가 겨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여백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지난 세월에 대한 그 어떤 여운이 조금 있어야지 그 여백이 생기지 않나. 멋있는 오늘 겨울이 찾지면 진짜 이거 우리가 모여서 얘기하기를 참 잘했네. 그래요. 우리 저 진짜 좋은 그 종종 여기서 9개월을 시집을 하잖아요. 좀 잡아주면서 음악회를